안녕하십니까. 송승사의 구실 이야기 65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 2차 시험에서의 세법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학 총 8문제 중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 소원과 달리 6, 7문제는 쉬울 리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2차 수험생도 늘었고 그만큼 실력자들도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러나 합격자는 매년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게 할 만한 건 회계학보다 세법학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회계학을 고득점하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는 어렵게 나올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읽어보면서 시험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유예 때 3교시에서 국세기본법 문제의 물음 1번을 다 작성하고 물음 2번을 봤는데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길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 하고 끝 적고 소득세 문제로 넘어가고자 다음 페이지로 넘겼더니 그냥 넘어갔던 물음 2가 그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읽고 답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도 그때 느낌이 들어서 소름이 끼치는데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많이 억울했죠. 물음 2의 자료가 하나의 페이지에만 있었다면 그걸 읽어보고 답을 작성하려고 했을 텐데 전혀 뜬금없이 다음 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등장하니까 이미 답안지 작성하고 끝 적고 넘어갔는데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쨌든 5점 버리고 다음 소득세로 넘어갔는데 와, 법조문을 쓰는 물음 말고는 도저히 다른 물음은 답을 모르겠고 법인세로 넘어갔더니 역시나 법인세도 법조문 쓰는 거 말고는 다른 물음은 손도 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멘탈은 상당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여기까지 상태에서 느낀 점은 하나. 풀 수 있는 게 없네. 그렇게 상속세 문제를 접했는데 동거주택이 나와서 그래, 이거라도 풀자 하고 덤벼들었는데 물음 2는 공부한 적도 따라서 본 적도 없는 규정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모든 문제, 모든 물음을 한 번씩 훑어보고 조금씩 건드려서 답을 작성하고 나니까 25분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풀지 못한 문제의 배점이 40점이 넘었죠. 진짜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2분 할애해서 당황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는 정신 차려서 다짐한 생각이 악착같이 풀어서 답안지 제출하자.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자. 라고 하면서 남은 시간 소득세 법인세에서 못 풀고 넘겼던 사례 판단의 물음을 답안지 다 작성하고 상속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도 막 적었습니다. 종치는 순간까지 진짜 아무거나 막 적었어요. 어찌 보면 주관식 시험의 장점이겠죠. 세법학 2부 관련해서 동차 때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10점의 답안지 한 페이지다라는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세법학을 10장 정도 쓰라고 하죠. 또한 장수생들 보면 모의고사반에서 야, 넌 답안지 몇 장 썼냐? 라고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동차 때 취득세에서 아예 모르는 판례가 나왔고 답안지는 4페이지 반밖에 못 적었고 시간은 15분 정도로 남았는데 이 시간이 남은 이유가 다 풀고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아는 게 그만큼 없었기 때문인데 세법학 2부 성적이 48점 나왔습니다. 과락이 아니란 말이죠. 세법학은 쓰는 양이 성적을 좌우하지 않고 판례가 나왔을 때 결어를 맞추는 것이 성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판례가 중요한 판례였다는데 전 동차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그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는데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시험 끝나고 유예 때 돌이켜보니까 그 대법원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썼지만 다른 소수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제가 답안지를 썼더라고요. 즉, 세법학은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왔어도 아, 공부한 적 없는데 결론이 뭐지? 하면서 당황해가지고는 결론을 답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듯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판례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시간도 투입해서 분석하면서 내가 공부한 이론을 이 판례 결론에 어떻게 녹여낼까를 고민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A 판례가 출제됐을 때 A 답안으로 찍어내듯이 적을 필요 없고, 내가 설령 실제 그 판례의 결론과 다른 논리를 펼쳐서 B 답안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어도 결론에 다다른 중간 논리가 타당하면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2차 시험을 위해서 총 3번의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답안 작성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답은 반드시 쓰고 나오세요. 이쁘게 답안 작성해야 하는데 이건 어디에 적지? 이런 생각 중간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답안 작성의 방법이 본인의 답안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세법학에서 어려운 문제, 도저히 읽히지 않는 사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을 쓰면서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20분 남았는데 답안을 어떻게 쓰지 고민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결론이어도 내가 든 법률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한 사례를 논리적으로만 썼으면 점수는 나올 겁니다. 아, 이 문제 대법원 유명한 판례인데 결론이 기억 안 나네. 이런 걸로 고민하다가 시간 쓰고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을 반대로 써도 합리적인 답안이라면 합격에 지장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6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